성종시로 127권 성종 12년 3월 6일 경전이 첫 번째 기사 1481년 명성화 17년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127권 성종 12년 3월 7일 신사 첫 번째 기사 1481년 명성화 17년 병조에서 전함사의 첩정에 의하여 아뢰기를 대전의 병선을 유실한 자에게는 대맹선이면 면포 230필, 중맹선이면 220필, 소맹선이면 210필을 징수한다 하였으나 병선을 소회한 자에게는 징수하는 법이 없으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유실한 자에 따라 면포를 징수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로 127권 성종 12년 3월 7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내관 김계경은 장 100대에 차하고 김결, 이효진은 각각 장 100대에 차하되 속하게 하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이효지의 집이 강서에 있는데 해마다 봄 가을에 근친한다는 핑계로 역마를 타고 왕래하였다. 평양 기생을 첩으로 삼아 그곳에 가면 반드시 제 마음대로 열흘이나 지체하고야 말았다. 감사도 잔치를 베풀어 맞이하고 위로하였으며 뇌물을 셀 수 없이 많이 주므로 관가에서 감당할 수 없었다. 좋은 밭을 많이 차지하여 가산이 막대하였으며 평양에 있는 공전 100여 경을 현석규가 감사로 있을 때 이 효지에게 주었다. 현석규는 마치 아들이 아비를 섬기듯이 이 효지를 섬겼다. 이 효지가 돌아갈 때 현석규가 강가에서 전송하였는데 눈물을 닦으며 말하기를 위에서 서방의 일을 물으시거든 반드시 관가의 일에 마땅하게 처리되어 백성이 편안하더라고 말씀드리고 아울러 내가 눈물을 흘리며 전하를 그리워하는 정승도 아뢰어달라 하였다. 이 때문에 은총이 더욱 돋아왔다 하였다. 성종시로 127권 성종 12년 3월 8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거둥하여 삼전에 문안하고 경회로 아래에 나아가 충훈부의 진언을 받았다. 성종시로 127권 성종 12년 3월 8일 이모 두 번째 기사 도성지 채수가 아뢰기를 와서 부 조제를 전에는 을의 승지로 자임하였으므로 본원에서 의망하여 신이 수점하였으나 지금 이것을 말하는 자가 있으니 고쳐 자임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저로 하여금 고쳐 의망하게 하라 하였다. 성종시로 127권 성종 12년 3월 8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사헌부지평 박철운이 와서 아뢰기를 이제 듣건대 와서 부제주를 승정원에서의 의망하여 채수가 수점하였다 합니다. 무릇 채수는 본디 전조에서 맡은 것이고 승정원은 다만 왕명을 출납할 따름입니다. 전에 현석규, 김계창이 와서 제조가 되었을 때도 다 이조에서 의망하였는데 이번에는 승정원에서 스스로 의망하였으니 그 실상을 공문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종시로 127권 성종 12년 3월 8일 이모 네 번째 기사 예조의 전교하기를 이 뒤로는 기형회의 영돈영 윤호 선성 부원군 노사신 광릉부원군 이극배를 진참시키라 하였다. 성종시로 127권 성종 12년 3월 9일 개미 첫 번째 기사 훈련원에서 기형회를 베풀었다. 성종시로 127권 성종 12년 3월 9일 개미 두 번째 기사 강원도관 젤사 권윤에게 하서하기를 평천군의 남쪽 30리쯤에서 옥 같은 돌이 나니 사람들이 캐는 것을 금하라 하였다. 성종시로 127권 성종 12년 3월 10일 갑신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니 장력 이 인석이 아뢰기를 무릇 제수는 마땅히 전조에 맡게 하고 승정원은 다만 출납을 할 따름인데 이제 마음대로 의망한 데는 반드시 정류가 있을 것이니 공문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승정원에서 잘 살피지 않고서 망을 하였으니 착오는 있었으나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였다. 사간 경준이 말하기를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자기에게 관계되는 것이라면 본디 피염해야 마땅한데도 근래에는 승지가 을에 와서 제조를 겸함으로 제 것으로 여겨 정명을 절롱하여 제 마음대로 자기의 이름을 써서 아뢰었는데 이렇게 해도 징계하지 않으면 장차 어떻게 징계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참으로 전롱하였다면 그 죄가 실로 크겠으나 승지가 의례 제주를 겸하였으므로 살피지 않고 망을 하여 드렸으니 전롱한 것이 아니다 하였다. 경준 이인석이 말하기를 상의원 내의원이라면 승지가 의뢰에 겸하는 것이 옳겠으나 와서의 제주라면 어찌하여 반드시 승지라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돌아보고 물었다. 영사 홍응이 말하기를 승정원에서 감히 스스로 의망하여 아뢰었으니 과연 착오입니다. 그러나 근자에는 승지가 의뢰에 겸하기 때문에 그 관리는 현석교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뒤로 사옹은 내의원 상의원 와서의 제주는 모두 이조에서 의망하게 하라 하였다. 전롱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슬며시 제 마음대로 함을 말한다. 성종실록 127권 성종 12년 3월 11일 을리오 첫 번째 기사. 성종실록 127권 성종 12년 3월 11일 을리오 첫 번째 기사. 정조사 선순효가 칙스를 가지고 북경에서 돌아오니 임금이 모하간에 거동하여 백간을 거느리고 칙스를 맞이하고 경복궁에 이르러 칙스를 받았는데 그 칙스에 이르기를 주본을 받고 선차 정주 목사 허희가 인마를 거느리고 내간 정동을 호송하고 돌아오다가 계주 땅에 이르러 건주 사미의 적도에게 사람 30여 명과 말 30여 필과 싣고 가는 물건을 약탈당하였으므로 치규하여 세원하여 주기를 바라며 기회를 보아 들어가서 치겠다는 것을 알았다. 짐이 주본을 보건대 이 도둑은 천리를 어겨 흉악이 매우 지나쳤으므로 곧 군대를 내어 그 나라를 치러 가야 하겠으나 지난번 정벌한 뒤로 도둑의 개수로는 다만 복당가 등 수인과 함께 해세의 모련에 가서 살 뿐이고 그 나머지 무리는 소굴에 흩어져 산다 하거니와 선악이 같지 않은데 문득 토벌하여 수악을 잡지 못할 뿐더러 창칼 아래에 죄 없는 자만을 죽이게 될 것이다. 또 왕의 예의를 지키는 나라가 저 개나 양 같은 더러운 무리와 승부를 겨누려면 반드시 만전을 도모해야 회한이 없을 것이다. 짐이 이미 변장을 시켜 오랑캐 사정을 잘 아는 통사를 가려보내어 약탈하여 간 물건과 가축을 여러 방면으로 찬찬히 찾아보게 하였으니 왕은 군사를 훈련하고 말을 먹이며 국경을 지키고 백성을 돌보면서 전의 도둑이 예전에 있던 곳으로 돌아오는지를 찬찬히 살펴라. 반드시 나아가 칠해거든 먼저 급히 아래면 연변의 장사에게 치교하여 힘을 합해서 길을 막고 소탕할 것이다. 더욱이 생각하건대 왕이 중국 조정을 공경히 섬기거니와 사람을 시켜 조정의 사신을 호송하다 이런 위급한 일을 겪었으니 그 군사를 거느렸던 두목 허이에게 특별히 채단 이표리와 은 20냥을 상주되 이번에 온 사신 손순효에게 붙여가지고 돌아가서 내려주어 근로를 위무하게 한다. 약탈당한 30인에 대해서는 왕이 그 집을 넉넉하게 도와주어야 아래 사람을 부리는 도리가 마땅할 것이다 하였다. 그 문견 3억의 사건에는 이르기를 일 지난 10일 14일 태감 왕직이 보낸 서반 이상이 와서 묻기를 너희 나라가 야인에게 노략질 당한 일을 이제 중국 조정에 아뢰는 것은 병마를 청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병마를 뽑아 보내어 협봉할 것이다 하므로 대답하기를 야인의 노략질은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 사신을 호송한 군사가 돌아올 때의 틈을 엿보아 약탈할 것이니 흉악하기가 막심하나 중국 조정의 조치를 기다릴 뿐이지 소국이 어찌 감히 군사를 청하겠는가. 다만 쇠환을 주청할 뿐이다 하였습니다. 일 지난 정월 14일 서반 이상이 와서 말하기를 달자가 대동 선부 등을 침범함으로 황제께서 태감 왕직에게 명하여 군사 1만 5천을 거느리고 가서 맡게 하셨는데 군사를 3운으로 나누어 나갔습니다 하였습니다. 일 지난 정월 28일에 폐사하고 문을 나오려 하는데 서반 이상이 칙지를 받고 와서 사 손순효를 데리고 봉천문의 서현문으로 도로 들어가 명을 기다리니 태감 회은이 승지를 가지고 너희 나라 배신 허희에게 이 표리와 은 20냥을 상주는데 사은은 그만두라 하였습니다. 이번 2월 10일에 광명에 이르러 통사 최유광을 시켜 도부에 가서 3대인을 찾아뵙게 하였더니 태감 위낭이 말하기를 너희 나라에서 약탈당한 인마를 쇠환하는 일은 칙스가 이곳에 도착하였으므로 칙이를
균첩에 서서 회사 달자에게 주어 건주의로 보냈으니 너희들은 돌아가서 전하께 아뢰라 하였습니다. 2월 16일 요동에 이르니 진모 오진이 말하기를 광령 대인들이 칙서를 받고 회사 달자가 돌아올 때 추장 10여인을 구류하고 나머지 2인의 균첩을 주어 들여보냈고 또 분부하기를 건주 야인 불화 동라합 등이 혼인한 인연으로 해세에서 살고 복당각도 가서 머물러 있으니 네가 가서 그들 사람들을 데리고 건주에 가서 조선에서 사로잡힌 인마를 남김없이 찾아오라. 또 조공한 뒤에야 구류한 사람들을 넣어보내겠다 하였습니다. 균첩은 고관의 공문을 말한다. 성조실록 127권 성종 12년 3월 11일 을유 두 번째 기사. 임금이 경회로 아래에 나아가 종친이 활 쏘는 것을 보았다. 성조실록 127권 성종 12년 3월 11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예조의 사례기를 중국 사신 정동을 호송한 군사 중에 요동으로부터 돌아오다가 팔참의 노상에서 잡혀간 자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도리로는 그 집을 거두어 돌봐야 마땅하니 전쟁에 죽은 사람이 예에 따라 5년 동안 복호하고 3년 동안 조세를 면제하소서니 그대로 따르되 조세는 1년 동안만 면제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27권 성종 12년 3월 13일 정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127권 성종 12년 3월 13일 정의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이감이 승정원에서 마음대로 제주를 전랑한 주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옹은 부제주와 상의원 내의원 와서의 제주는 승지가 의뢰 겸함으로 잘 살피지 않고 망을 들인 것이니 정료가 있는 것이 아니다. 공문할 거 없다 하였다. 이감 등이 다시 청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영사 노사신 지사 이극증이 대답하기를 정실은 알 수 없으나 착오는 있는 것입니다. 권례에 있는 내약방 상의원 사옹원이라면 승지가 겸하더라도 와서는 승지가 겸할 수 없습니다. 와서는 작은 관사이므로 한 명의 제조가 넉넉히 살필 수 있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부제조를 폐지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였다. 이감이 말하기를 승지 등이 죄를 범하였는데 성상께서 특별히 내신이라 하여 논하지 않으신다면 옳지 않을 듯합니다. 공이 있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주가 있는 자에게는 벌을 주는 것이 권장하고 징계하는 따뜻한 법이니 청컨대 국문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내 약방은 내 이 원의 별칭이다. 성조실록 127권 성종 12년 3월 13일 정의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검토관 정광세 민사건이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서책은 주의다 경복궁의 홍문관에 있는데 관원이 직숙할 뿐입니다. 관에 있는 향실에는 간수할 물건이 없는데 정병이 늘 교체하여 번드니 이 정병을 옮겨서 장서 각을 지키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리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27권 성종 12년 3월 13일 정의 네 번째 기사. 와서 부제조를 폐지하라고 명하였다. 성조실록 127권 성종 12년 3월 14일 무제한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대산 정괄이 아뢰기를 16일 서산에서 사냥할 때 악생을 몰이하는 군사를 삼으려 하시는데 대저 악생을 둔다는 것은 제사를 위한 것이니 종군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강문은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없애기 위한 것인데 군사가 적어서 백성이 많이 달아난다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아랜대로 하겠다 하였다. 헌납정해가 아뢰기를 전일 주을동에서 사냥할 때 짐승이 달아났다 하여 그 장수를 추국한 일은 미편한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것은 고집하는 말이다. 짐승이 달아나서 추국하지 않으면 되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127권 성종 12년 3월 14일 무자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27권 성종 12년 3월 14일 무자 세 번째 기사. 형제의 전제하여 남해에 정속한 덕중, 곤양에 정속한 김자산, 관남, 하동에 정속한 은희, 한평에 정속한 중위, 금이, 남해에 충군한 박호산, 최숙정, 이근필, 강계에 충군한 황후, 유석지, 고성에 영속한 김부, 진도에 영속한 동질금, 종래를
놓아주게 하였다. 성조실록 127권 성종 12년 3월 14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여 일이 철수의 일로 연주화된 이 영주를 놓아주게 하였다. 성조실록 127권 성종 12년 3월 15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봤다. 성종실록 127권 성종 12년 3월 16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서산에서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고 드디어 경복궁에 가서 삼전에게 문안하였다. 성종실록 127권 성종 12년 3월 18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127권 성종 12년 3월 18일 임진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박철윤이 아뢰기를 신정은 전에 중금과 집을 가지고 다투어 사삿집에서 결박하였는데 죄주지 않았고 이제 또 손수 제 아들의 혼서를 위조하였는데 논하지 말라고 명하셨으니 미편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은 옳다마는 평안들은 피폐함으로 감사를 개최할 수 없다. 이미 의정부와 의논하여 결정해서 처리하였다 하였다. 박철윤이 또 아뢰기를 유서는 외람되게 비단을 넣은 등자를 가졌으므로 죄가 중한데 논하지 말라고 명하셨으니 미편합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었는데 윤필상이 대답하기를 유서는 올해 조정에서 뱃을 하였으므로 반드시 나라의 검제를 알 터인데 범하였으니 참으로 옳지 않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유서는 공신인데다가 또 노인이니 검제를 범한 일을 논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는데 정은 윤석보가 아뢰기를 법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회길해야 하므로 재상이라 하여 가볍게 논할 수 없습니다. 재상이고 공신이라 하여 용서하기 때문에 국법을 범하는 자가 많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국가에서 재상 공신을 대우하는 것은 본디 차등이 있는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127권 성종 12년 3월 18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장려원에 전지하여 보충대에 입속하기 전 전인이었을 때 낳은 아들도 보충대에 입속하는 것을 허락하고 사만호에 거간한 뒤에 종량하게 하였다. 성조실록 127권 성종 12년 3월 18일 임진 네 번째 기사 천추사 한승부 우윤 홍기달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병이 나은 지 오래지 않으나 죽더라도 감히 사피할 수 없습니다마는 늙은 어미가 남방에 있는데 멀리 연경에 가는 것이 마음에 매우 미안합니다 하므로 정교하기를 경에게 형제가 있는가 하였는데 대답하기를 신에게 한 형이 있었으나 이미 죽었고 형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또한 어립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형의 아들이 있으니 사피하지 말고 가라 하였다. 홍기달이 다시 아뢰기를 한승부는 송사가 번다한 곳인데 신이 여장을 갖추느라고 일이 부지런하지 못하면 직사를 광폐하게 될 것이니 사직을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개최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27권 성종 12년 3월 18일 임진 다섯 번째 기사 박근을 가선대부 한승부 주하윤으로 이극기를 가선대부 한승부 우윤으로 구숙손을 승이랑 수 사관은 헌납으로 정광세를 선교랑 수 사관은 정은으로 홍귀달을 가선대부 동지 중추 구사로 김관을 가선대부 평안도 병마 절도사로 배맹달을 가선대부 경상우도 병마 절도사로 삼았다. 성종실록 127권 성종 12년 3월 18일 임진 여섯 번째 기사 이조의 전교하기를 이 뒤로는 소방에서 근시하는 내관에게 공초 받을 일이 있으면 의리 다 개품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127권 성종 12년 3월 19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경복궁에 거동하여 경회로 아래에 나아가 중익부의 진연을 받고 드디어 종친이 활 쏘는 것을 보았다. 성조실록 127권 성종 12년 3월 19일 개사 두 번째 기사 태평방 마을에 불이 났으므로 병조당상에게 명하여 시위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불을 끄게 하고 또 우부승지 이공에게 명하여 궐레에 있는 불을 끄는 제구를 모두 내어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불을 끄게 하였는데 밤 미고에야 불이 비로소 꺼졌으므로 불이 번져 탄 백성의 집이 241호였다.
성조실록 127권 성종 12년 3월 20일 갑오 첫 번째 기사 호조에 어서를 내리기를 이번 3월 19일에 민가 200여 호가 한꺼번에 먼저 탄 것은 오로지 내가 덕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도움을 내리지 않고 사람이 불을 삼가지 않은 소치이다.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이번에 제의를 당한 집을 생각하면 반드시 황급하여 분주하다가 재산을 주에다 이른 자가 있을 것이니 내가 백성의 부모가 되어 어찌 백성의 고통을 앉아서 보기만 하고 돌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무술년의 예의에 따라 한 사람마다 각각 정포 한 필과 10일간의 양식을 주라 하였다. 성조실록 127권 성종 12년 3월 20일 갑오 두 번째 기사 이조의 전교하기를 이 뒤로는 본조의 낭청으로서 사만하지 않았더라도 재주와 명망이 특이한 자는 대간을 제수할 때에 취품하여 의망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27권 성종 12년 3월 21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조첨을 받다. 성조실록 127권 성종 12년 3월 21일 을미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권임이 아뢰기를 먼저 번 정사의 이조 주하랑 구 숙소는 달수가 차지 않았는데 헌납으로 성직하여 제수하였습니다. 친척에 상피가 있는 자도 천전하지 못하는데 더구나 본조의 난관이겠습니까? 함으로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었는데 영사 정창손이 대답하기를 대관의 말이 옳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인기가 상당하다면 정조의 관원이라 하여 오래 침체되게 할 수 없다. 다만 그 조의 낭청을 오직에 승직시켜 제수하면 혐의가 있을 듯하다. 내가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겠다 하였다. 심해 윤사원 윤필상 홍응 노사신 윤호는 의논하기를 인기가 상당하다면 첨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자의 이조의 낭청으로서 사만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승천된 자도 많습니다마는 제 집사에도 다 비염하여 자출하지 않는데 헌납을 삼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어찌 부득이 부숙손이어야 하겠습니까? 개치 않은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이 극배는 의논하기를 인기가 상당하다면 낭청이라 하여 혐의를 품을 수 없고 공정한 도리로 전형하여 주의해야 합니다. 또 전일에 이조의 낭청으로 달수가 차지 않아 승천된 자가 있으니 성상께서 재단하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그 숙소는 개차하라. 이제부터는 이조 병조의 난관으로서 재주가 뛰어난 자가 아니면 반드시 달수가 찬 뒤에 승천하라 하였다. 우직은 높은 뱃을 중요한 뱃을 말한다. 성조실록 127권 성종 12년 3월 22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27권 성종 12년 3월 22일 병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헌 정괄 사간 경준이 아뢰기를 올해에는 심한 흉년이 들어 면포 한 필의 값이 쌀 너 말이니 술을 금해야 합니다. 또 외방에 도둑이 성행하여 혹 원우를 불사르고 인노를 살해하니 청거대에 방지하는 방도를 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날씨를 보면 장차 가물조짐이 있으나 술을 금하는 것은 너무 이르지 않겠는가. 제도에 이르러 밀보리의 형편과 흉황을 고제할 방책과 도둑을 막을 방법을 잘 살펴서 치게 하게 하라 하였다. 동지사 이극기가 말하기를 불을 막는 제구가 형조 이건부 한승부에 있기는 하나 불을 끌 때에는 느려서 일에 미치지 못하니 신의 생각으로는 한 군데 기계를 많이 갖춰 오로지 불을 끄는 데 쓰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상의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조실록 127권 성종 12년 3월 22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제도의 관찰사에게 하사하기를 올해는 흉년이 들어 백성이 매우 먹기 어려움으로 도둑이 성행하여 버젓이 겁탈하고 혹 원사를 불살하거나 임무를 상해한다 하는데 계책을 내어 잡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아직 듣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날로 더욱 심하여 가지만 통찰하도록 위임한 뜻이 아주 없으니 수령들을 계책하여 여러 가지로 계책을 베풀어 잡도록 힘쓰게 하여 사방을 안정시키라.
그러면 경과 수령들에게 다 후히 상을 주겠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하게 죄를 논할 것이다. 포도 절목은 지금 내려가는 사목을 상고하여 고치하고 밀보리의 형편과 구휼하는 조건을 상의하여 아래라 하고 그 사목에는 이르기를 1. 도둑 가운데 만약 그 무리를 고발하는 자가 있거든 죄를 면제하고 고발된 자의 가산을 죄다 주어 논상하라. 1. 대전에 실려있는 도둑을 잡는 자에게 논상하는 조문을 더욱 밝혀 방을 걸어 궁벽한 마을까지 널리 알리라 하였다. 성준시로 127권 성중 12년 3월 20일 병신 네 번째 기사 성균관 직강 김극겸 등 사인이 윤대하고 김극겸이 아뢰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기물을 가지고 희롱하면 지기를 이른다 하고 또 마음은 두 군데로 쓸 수 없다 했습니다. 성색, 유전뿐이 아니라 금기, 도화, 문장, 사어 같은 것은 다 심지를 읽게 할 만한 것이니 청근대 늘 경사를 보아 마음을 맞게 하고 정치에 힘쓰는 근본으로 삼으시고 모든 기예에 관한 것은 유념하지 마소서 하였다.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김거금이 말하기를 모든 기예에 관한 것은 유념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기예라 하는 것은 무슨 일을 가리켜서 말한 것인지를 물으라 하니 김거금이 대답하기를 신이 되건대 날마다 나아가 활 쏘는 것을 보시고 평소에 시장을 좋아하신다 함으로 아뢰었을 뿐입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내가 실을 수 있는 것을 어디에서 보고 들었기에 말하는가 하였는데 대답하기를 신이 되건대 한 명의 압구정에 대하여 어제의 시장이 있다 함으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위에 있으면서 아래 사람에게 숨기면 아래에 있는 사람이 어찌 위에 지근하겠는가? 내가 너에게 숨기지 않는다. 한 명에는 다른 대신과 달아서 공해왕후의 아버지이다. 그러므로 시를 지어 주었더니 간인한다 함으로 도로 거두어 대내로 들여왔다. 또 내가 이따금 희롱삼아 시를 지어 대군에게 보낼 뿐인데 이것은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또 경련이나 공사를 그만두고 활 쏘는 것을 구경하였는가?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다. 너가 어찌 이 예경을 모르는가? 사내가 태어나면 뽕나무 활과 쑥대 살로 천지 사방을 쏜다고 하지 않았는가? 하였다. 유전은 사냥이고 금기는 검은고와 바둑이고 사언은 활쏘기와 말타기이다. 성중시로 127권 성중 12년 3월 28일 정류 첫 번째 기사 예조에서 부산포의 외학생도 조, 초산 등의 상언에 일가의 아래기를 대전의 과거조의 외학은 사역원에서 농명하여 시취한다 하였는데 그렇게 하면 산포의 생도에게는 향시를 참으로 베풀 수 없으니 사는 고을에서 제주를 성취하는 사람을 가려 급장하여 본원으로 보내게 하여 다른 생도의 예에 따라 농명하여 시취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또 훈도가 비록 늘 가르치기는 하나 생도가 외인과 함께 거처하면서 바로잡지 않으므로 말이 정숙하지 못하니 이 뒤로는 객인을 호송하여 올 때에 향통사와 생도를 번갈아 자출하여 보내게 하여 그 가운데에 제주를 성취한 사람은 사역원 생도로 이정하고 제주를 시험하여 서용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급장은 정스를 줍니다. 성주시로 127권 성중 12년 3월 23일 정료 두 번째 기사 헌문관에 전교하기를 조강에는 자칫 통감의 강독이 끝난 뒤에 승리대전을 강독하고 주강에는 전한서의 강독이 끝난 뒤에 근사록을 강독하고 석강에는 맹자의 강독이 끝난 뒤에 고려사를 강독하라 하였다. 공부 열심히 하신다. 성동시록 127권 성동 12년 3월 24일 무술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전시로 127권 성중 12년 3월 24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사복시에 선지하여 월산대군 이정 8개군 이정에게 각각 말 한 필씩을 내려주게 하였다. 성전시로 127권 성중 12년 3월 24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예조에 전지하기를 국가의 흥망은 풍속의 순박한 것에 말미암는데 풍속을 바르는 것은 반드시 집안을 바르는 데서 비롯하게 된다. 예전에는 동방은 정신하여 엄난하지 않다고 일컬었는데 근자의 사족의 부녀 중에 혹 신뢰하는 자가 있으니 내가 매우 염려한다. 언문으로 된 삼강 행실 연려도의 질을 약간 박아서
경중의 오부와 제도에 반사하여 촌항의 부녀가 다 강습할 수 있게 하라. 그러면 아마도 풍속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127권 성종 12년 3월 24일 무술 네 번째 기사. 포도 사묵에 이르기를 1. 좌변, 우변으로 나누어 서울의 동부, 남부, 중부와 경기 좌도는 좌변이 맞고 서울의 서부, 북부와 경기 우도는 우변이 맞다. 각각 그 변 안에서 사나운 자들이 무리를 이루어 여염을 걱정거리가 되는 짓을 하는 줄 뭇사람이 다 알되 힘이 모자라서 잡지 못하는 자들을 아래고 잡으라. 1. 고도장의 졸오는 겸사복 장용대 같은 무리와 같이 떠날 때 임하여 적당히 붙여주라. 1. 5달 안에 강도 한둘이나 절도 4-5을 잡으면 넉넉히 상을 주되 비록 정한 달 안에 기한을 맞춰 잡지 못하더라도 1-2달 안에 정한 수대로 잡으면 또한 상을 주라. 1. 좌변의 지경에는 사는 도둑이 우변에서 잡히더라도 우변에 상을 주고 좌변도 그와 같이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27권 성종 12년 3월 25일 기의 첫 번째 기사. 의금부의 전직하기를 상부의 관리들은 법관으로서 본디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한나라를 규정해야 할 터인데 형조에서 김석효 심인의 송사 때에 시민이 당상관이고 대신의 아들이라 하여 공정하지 않게 청리하였었다. 그래서 본부로 옮겨 분간하게 하였으나 본부에서 또 형조 관리의 죄를 면하게 하려고 정랑 이세우를 장신할 것을 계하한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도 감사고 신문하지 않고 도리어 김석효를 형신하기를 청하였으니 추국하여 아래라 하였다. 장신은 형장을 가하여 신문합니다. 계하는 계청에 대하여 임금이 제가하여 내립니다. 성조실록 127권 성종 12년 3월 29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새 데뷔전이 창덕궁에 환어하였다. 성조실록 127권 성종 12년 3월 27일 신축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김작이 아뢰기를 구 숙손을 헌납으로 승직시켜 제수하는 것을 옳지 않게 여겨 개차하기를 개청하였는데 이제 또 소객서의 영을 제수하였으니 미편합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었는데 영사 홍응이 대답하기를 대간의 말이 옳습니다. 이미 달수가 차지 않아 승천된 것을 옳게지 않게 여겼으므로 개차했는데 또 어찌하여 오품벼슬을 제수합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전에 승천을 그르게 여겼는데 이제 또 승천한 것은 옳지 않으니 본품에 따라 낮춰 쓰임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27권 성종 12년 3월 28일 이민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27권 성종 12년 3월 28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소성 천엽계 원윤이 사람을 보내와 토삼료를 바쳤다. 성조실록 127권 성종 12년 3월 29일 계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통사당 효량을 인견하고 묻기를 이제 문견 사목을 보니 비를 세운 일을 낭중 조선이 옳지 않다고 말하였는데 무슨 까닭인가 하였는데 도성지 채수가 아뢰기를 예의의 제후는 제치하지 않는 것이니 조선이 이 때문에 말하였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조선이 또 말하기를 패비 윤씨에게 아들이 있는가? 아들이 있으면 어느 곳에 두었는가? 또 패비와 지금 윤씨는 동족인가 하였는데 이것은 생각이 있어서 물었을 것이다 했는데 당 효량이 아뢰기를 조선이 비를 세운 일을 옳지 않다고 했으나 정동이 사람을 시켜서 말하기를 조선에서 다시 주청하면 황제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니 이제 따르지 않을 수 없겠다 하니 조선이 수긍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동은 마음이 본디 흉험하니 이제 오면 반드시 말하기를 모두가 내 공적이다 할 것이다. 정동의 말을 황제가 낱낱이 믿고 따르지는 알 수 없으나 혹 믿고 들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오면 그 마음을 쾌하게 하여 주지 않을 수 없으니 모든 일은 후한 예를 따라서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성종실록 127권 성종 12년 3월 29일 계묘 두 번째 기사. 신승선을
자헌대부 행 동지 돈영 부사로 조관을 가선대부 사헌부 대사헌으로 박숙달을 통훈대부 행 사헌부 지비로 이평을 통훈대부 행 사헌부 장령으로 조석보를 중직대부 행 사헌부 장령으로 김영정을 통성랑 사헌부 지평으로 서규를 승이랑 수 사헌부 지평으로 왕종신을 가선대부 경상우도 병마 절도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127권 성종 12년 3월 30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27권 성종 12년 3월 30일 갑진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영사 윤호가 아뢰기를 전에 민가에 불이 나서 잇따라 불탔는데 이것은 연염이 절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화재는 오로지 여염에서 불을 삼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을 쓰는 것을 금하여 백성이 밥을 지어 먹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도 안 될 일이다 하였다. 동지사 이극기가 아뢰기를 예전에는 금화도감을 두어 의금부 낭청과 한직의 당상관이 맡게 하였었는데 지금 다시 설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동부승지 이세필에게 말하기를 정성들에게 의논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27권 성종 12년 3월 30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전 사헌부대사 헌정괄 등이 상소하기를 신 등은 모두 용렬한 자들로서 성조를 만나 법관에 대주하였으므로 늘 만분의 1이라도 보조하려고 생각하였는데 어찌 감히 조금이라도 사스러운 뜻을 가지고 천청을 속였겠습니까? 이번에 김석효를 형문할 것을 개청한 것으로 인하여 신들이 형조의 관리의 주의를 면하게 하여 주력을 꾀한 것이라 하여 추국하라고 명하셨으니 몹시 민망하여 못 견디겠습니다. 신들은 형조의 관리의 일이 비록 김석효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는 하나 그 일과 그 죄는 서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형조의 관리의 일은 시민의 종산에게 상처가 참으로 있는지 그 진위를 핵실하지 않아도 김석효가 빼앗은 물건이 참으로 그의 종 승량의 것이니 비록 빼앗더라도 무방할 것인데 도리어 김석효를 조율하여 아뢰도록 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제를 받들어 추국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문안과 죄상이 각각 다릅니다. 형조의 관리는 잘 분간하지 않고 도리어 김석효를 죄 주어 신인에게 아부한 죄를 자복해야 하고 김석효는 남의 종을 도망한 제 종이라고 모인하여 잔물을 억눌러 빼앗고 문건을 위조한 죄를 자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김석효를 고신한 까닭으로 형조의 관리의 죄를 면하게 두겠습니까? 인적으로 보나 법률로 보나 그럴 리가 만무합니다. 형조의 관리는 왕법의 한 까닭을 행문하니 실정을 말해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하여 이 세우를 오게 하여 면대하여 물었으나 또 승복하지 않아 형추할 것을 개청하여 연호를 받았습니다. 이미 형추할 것을 청하였으면 반드시 실정을 말해 승복해야 하게 하고야 말 것인데 어찌 감히 면하게 할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이 세우가 소치 당하였을 때 제 집의 종을 시켜 병종이라고 고한 것이 세 번이므로 신들이 매맞기를 꺼려서 병을 사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뜰 아래 데려다가 본부의 의원을 시켜 진찰하게 하였더니 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을 못 믿어 또 전의감, 해민서 두 관사의 의원을 시켜 진찰하게 하였더니 다들 병이 위중하다고 말하였습니다. 대저 병의 경중과 허실은 신들이 감히 알 바가 아닙니다. 한결같이 의원의 말을 따르는 것은 이 세우의 일에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무릇 고신을 당하는 자가 병이 있다고 말하면 누구에게나 그렇게 하여 병이 나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니 이것은 형벌을 쓰는 관리가 의뢰하는 일입니다. 신들이 어찌 감히 이 세우에게 뜻을 두고 잠시 재현하였겠습니까? 형추를 판하신 나를 야리면 오래된 듯하나 그동안에 혹 습의 또는 영칙 또는 수가 또는 국기로 진모하지 않은 것이 8일이고 의원을 시켜 진맥한 것이 8일이고 그 종이 병을 전고한 것이 3일이며 진찰하지 않은 것이 6, 7일이니 지체하여 면하게 하려고 한 정상이 참으로 없습니다. 더구나 판하신 일에는 반드시 결정을 지어 회개해야 할 것이니 비록 이 세우를 감사리 하더라도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신들이 김효석을 형문하기를 청한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김석효가 말하기를 종 승량이 종형 김효형의 아들
아내 정씨에게서 전해받았다 하기야 문건을 바치게 하였더니 정씨의 수장을 찍었고 정필은 모두 백문인데 그 정필한 사람은 다 외방에 있으므로 이문하여 고홈하였더니 다들 모른다 하였습니다. 또 김석효에게 물었더니 이치가 어그러져서 말이 공하여 말하기를 지난 얼미 내내 실은 스스로 제주를 위조하였는데 수장은 제 아내의 손을 본뜨고 증명의 명서는 손수 위조하여 썼다 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간사함은 그보다 더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신들이 망령된 생각으로는 김석효가 문건을 위조한 죄는 다스리지 않아서는 안 되겠는데 김석효가 죄를 면하려고 사유 이전에 있었던 일로 돌림으로 더욱 간사하게 여겨 고신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법에 의하여 처치하고자 한 것입니다. 신들이 어찌 김석효 이세우의 사이에 사사로운 뜻을 두었겠습니까? 신들이 비록 어리석어 변변치 못하기는 하나 무릇 관리의 불법이나 강상을 범한 것이 혹 풍문 또는 고소 또는 일로 말미암아 드러나면 귀척 대신 일제라도 꺼리지 않고 오히려 그 실정을 알아내어 죄를 주지 못할세라 염려하는데 더구나 성질을 받들어 취획하는 일이겠습니까? 신들이 마음 아파하는 까닭이 이 때문입니다. 또 부중의 공사는 모여 앉아 가부를 서로 충분히 의논하여 모두가 옳다고 한 뒤에야 행하니 비록 한 사람이 사사로운 뜻을 뿜어 이 세우를 감사려 하더라도 남은 사람들이 어찌 화합하여 따르려 하겠습니까? 어찌 사부 가운데에 죄다 사사로운 뜻을 품은 사람만이 있겠습니까? 신들이 권세를 두려워하여 신총을 속일 마음은 있을 리가 만무하니 선하께서 조금 굽어 살피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하였다. 임금이 소를 보고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산부의 관리들은 일이 서로 관계되지 않는다고 하나 먼저 이세우를 형문하고 나서 김석효를 형문하여도 어찌 넣었다고 하겠는가 하였다. 되죄는 그 벼슬에 있음을 뜻하는 겸사이다. 모이는 거짓으로 인정함이고 습의는 의식을 미리 배워 익힙니다. 영칙은 칙서를 맞이함이고 국기는 임금과 왕비의 제사일이다. 수장은 손바닥이다. 이문은 관청사에 주고받던 공문을 말한다. 성조실록 127권 성종 12년 3월 30일 갑진 네 번째 기사. 공기시 제주가 아뢰기를 이번에 캐어온 광주에서 난 성류황을 춘등의 습방액 내에 서보았더니 소리 나는 것은 같으나 화살이 나가는 것은 거전 화약을 쓰는 것보다 조금 더디었습니다. 습방은 사격 연습이다. 성조실록 128권 성종 12년 4월 1일 을사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28권 성종 12년 4월 2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28권 성종 12년 4월 2일 병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간 경준이 아뢰기를 전일에 검주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셨는데 그일에 우택이 부족하니 검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에 검주하는 것을 빠른 것 같았기 때문에 윤허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은 검주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128권 성종 12년 4월 2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일본국 일기주 상송포 염진류 송림원 원실과 관서로 비후 주수 국지등원 위행과 비전주 상송포 바다도 원납과 서해도 비후주 팔대 태수 교신과 구사도주 원차량 영시와 대마주 종출 우수 정수와 고화산 성수 가차가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성종실록 128권 성종 12년 4월 2일 병호 네 번째 기사 병조에 전지하여 충천위 전경수 한효존 김중신 김의혜 신중현 강효선의 직첩을 돌려주게 하였다. 성조실록 128권 성종 12년 4월 3일 정리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김자기의 아뢰기를 이보다 앞서 영접도감의 낭청은 모두 그 직임을 능히 감당할 만한 자를 임명하였는데 지금 임명되는 자는 모두 용렬한 사람들이 심히 불편합니다 하고 집이 박숫달이 말하기를 진시로 그 적임자가 아니면 지응 조달하는데 혹시 물자를 허비할 염려가 있고
혹은 중국 사신에게 견책을 당하게 될 것이니 그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승지 등이 각각 친척이나 인리로서 이를 알지 못하는 용렬한 자를 뽑아 들여 이에 임명하니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구례에는 중국 사신의 청으로 인하여 혹은 소용하기도 하고 혹은 가자하였기 때문에 이를 희망하여 그러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누가 누구의 친척이나 인리가 되는가 하였다. 박숙달이 말하기를 경수는 채수의 오촌이고 이 종려는 인리이며 양호는 변수의 오촌이며 윤은은 성현의 오촌이며 김유악은 이공의 삼촌이며 안자성 강숙회는 이세필의 인리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그렇도다. 중국 사신이 이를 청한다면 부득이 이를 따를 것이지만 승지 등이 뽑아 들였다면 잘못인 것이다. 또 이 사람들은 일찍이 낭청을 거친 자들인가 하니 박숙달이 대답하기를 모두 일찍이 그런 직임을 거치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이래 정통하고 숙달된 사람이라면 비록 친척이라고 하더라도 무방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매우 불가한 것이다 하고 승지 이길보에게 묻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은 의논하는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전교하기를 승지 등을 사헌부로 하여금 공문하게 하고 도감의 낭청을 받고 임명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28권 성종 12년 4월 4일 무신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28권 성종 12년 4월 5일 기후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28권 성종 12년 4월 5일 기후 두 번째 기사 일본국 예주 해적대장 국중과 대마주 호군, 정가, 문조 등은 직가가 사람을 보내어 토삼로를 바쳤다. 성조실록 128권 성종 12년 4월 6일 경술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지사 이극증에게 이르기를 지금 자칫 통감을 보건대 낙양령이 하욱되어 주의를 받으니 단비가 크게 내렸다고 하였으니 비록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늘의 감흥이 없지 아니한 것이다. 근래의 형조 판서 등이 오결한 일이 있었는데 그 실수는 비록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정을 쓴 것은 분명한 것이다. 또 형제에서 마음대로 판결하는 일이 또한 많이 있으나 대개 구중궁궐에 깊이 있으니 모든 여러 가지 옥사를 관리들이 혹독하게 다루어서 아랜다면 그 시비를 어떻게 알겠는가? 형주는 중대한 임무인데 그 적당하지 못한 사람을 쓴 것은 나의 잘못이다. 경은 나의 뜻을 잘 살펴서 자세히 살피도록 하라 하니 이 걱정이 대답하기를 신이 감히 마음을 다하지 않겠습니까마는 다만 재질이 용렬하여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장령 이평이 아뢰기를 신이 덕건대 정동을 호송할 때 평안도의 백성들 가운데 피로된 자가 많다고 하니 허희의 죄는 매우 큰 것입니다. 근래 중국 황제가 표리를 내리시니 또한 그대로 따라서 허락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황제가 내리신 바를 어찌하여 허락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128권 성종 12년 4월 7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28권 성종 12년 4월 7일 신의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사 이파가 아뢰기를 신이 번국 의주를 상고하건대 번국의 임금이 황제의 칙수를 맞이할 때 친히 스스로 상향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절은 올해 이 주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김씨 장성이 왔을 때에 임금이 친히 상향하였는데 지난해 정동이 왔을 때 이러한 예절을 쓰지 않았습니다. 번국 의주와 올해의 의주는 서로 어긋남이 있으니 참작해서 쓰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예전에 정동이 왔을 적에는 친히 상향하지 아니하였는데 금년엔 그렇게 한다면 정동이 반드시 그 용구를 물을 것이니 대답하기가 곤란할 것이다 하였다. 이어서 묻기를 기 사신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성찬께서 친히 상향하소서. 태감등이 올 때에는 이러한 예절을 쓰지 않더라도 조관이 올 때는 이러한 예절을 쓰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무로 임금이 말하기를 친히 상향하는 것은 바로 황제의 명령을 공경하는 것이니 태감과 조사라고 하여 두 가지 예절을 쓰는 것은 불가하다. 그러나 지난해 이미 쓰지 아니하였으니 금년에도 지난해 예에 의거하는 것이 좋다. 옳다 하였다. 이파가 말하기를 지금 비록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의지를 굳혀서 후일에 쓰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김식 장승은 세조 10년 1464년 5월에 우리나라에 온 중국 사신이다. 당시 김식은 정사로서 대복시 승이었고 장승은 중서 사인이었다. 기 사신은 기순을 말한다. 태감은 중국의 황간 우두머리이다. 성조시록 128권 성종 12년 4월 7일 신의 세 번째 기사. 주강이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독관 이창신이 아뢰기를 중국 사신을 접견한 일기를 우리나라 어음으로써 기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문의 훈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어록으로 기록하여 승문원에 보내면 사람들이 읽어보기가 쉬울 것이고 배우는데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성조시록 128권 성종 12년 4월 7일 신의 네 번째 기사. 사음부의 사례기를 도승지 채수, 조화승지 변수, 우승지 성현, 우부승지 이공, 동부승지 이세필의 성상의 은혜를 희망하여 용렬하고 사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영적도감의 낭청으로 뽑아들였으니 유리장 100대에 고신을 다 추털하여 파직하고 충군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어서 하기를 죄는 그대로 윤호해야 마땅하나 중국 사신이 이제 오기 때문에 나라 일이 지극히 많으니 새로운 승지가 능히 감당할 바가 못된다. 특별히 너그러운 은혜를 내려 석방하고 주의를 다스리지 아니한다. 뒤에는 이와 같이 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시록 128권 성종 12년 4월 7일 신의 다섯 번째 기사.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글을 내리기를 지금이 농사철인데 비가 제때에 오지 않아 보리가 제대로 결실되지 못하여 고가가 높이 오르고 있다.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이는 아마 형우 가운데 혹시 원한을 머금고 억울함을 펴지 못하는 자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응이 화기를 손상시키기에 충분할 것으로 여겨지니 내가 매우 가슴 아파하는 것이다. 서울에서는 감옥의 승지를 특별히 보내어 주의 수를 기록하여 아뢰게 하고 또 여러 도에도 조관을 보내어 살펴보게 하고자 하나 그들을 보내고 맞이할 적에 도리어 농사를 방해하는 폐단이 있을까 걱정되니 하니 경들이 몸소 감옥에 나아가 판결의 원통하고 잘못된 것을 살펴 나의 험률하는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전시록 128권 성종 12년 4월 7일 신의 여섯 번째 기사. 명하의 도승지 채수를 의건보와 형조에 보내어 수인 가운데 원통하고 억울한 자를 써서 아뢰도록 하였다. 성조시록 128권 성종 12년 4월 7일 신의 일곱 번째 기사. 병조의 전교하기를 영안도에서 실롱하였는데 길성 이북이 더욱 심하니 그 여러 도의 번성하는 군사는 내년에 올 곡식이 익을 때까지 모두 본도의 변방고을에 부방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시록 128권 성종 12년 4월 7일 신의 여덟 번째 기사. 호조의 전교하기를 금년에 비가 시기를 어기니 백성들이 먹고 살기에 매우 곤란할 것이다. 여러 도의 곡물 가운데 감면할 만한 것을 뽑아서 아뢰어라 하였다. 성종시록 128권 성종 12년 4월 8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시록 128권 성종 12년 4월 8일 임자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김작이 아뢰기를 승지들을 유사에 내려 수액해서 실정을 얻었는데 마침내 이를 석방시키는 것은 불가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중국 사신이 바야흐로 오므로 접대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전보다 더욱 번극하기 때문이다 하였다. 집이 박숙달이 아뢰기를 승지들이 내신으로서 벼슬을 제수할 적에 사정을 썼다고 모두 이미 복지하였는데 사신이 온다고 해 특별히 석방한다면 법에 있어서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승지들이 과연 잘못하였다. 근일에 자주 승지를 바꾸었더니 승정원의 일이 옛날과 같지 않은 점이 많다. 아침 저녁에 보통 일도 오히려 혹은 법도를 이르니 지난해의 칙서를 맞이하면서 헌가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이미 그러한 증거이다. 지금 모두 새 사람으로 교대시킨다면 이를 준비하기가 어려울까 두렵다. 만약 착오가 있다면 작은 연고가 아니다. 하고 이어서 좌우의 근신에게 물으니 영사 윤호는 대답하기를 영적도감의 낭청은 본래 승정원에서 임명하는 것이 아닌데 지금 임명하는 자들이 모두 또한 용렬한 사람들이니 죄를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의 형편의 어려움이 진실로 성상을 하교하신 것 같습니다. 하고 동지사 이극기는 말하기를 이를 잘못하였다면 진실로 죄를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사신이 국경에 이르렀으니 받고 임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고 김작은 말하기를 지난해에 김승경의 죄는 이보다 크지 않았는데 그 직임을 파면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교대시켰으나 오히려 이를 잘못한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 비록 이를 바꾸더라도 반드시 차호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신관이 구관과 같지 못하다. 지금 바꾸지 못하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형편이다. 하니 김작이 말하기를 그늘에 사원부와 형조의 관리들이 공사 한 가지의 잘못을 가지고도 모두 옥에 가두었는데 성지들의 죄가 어찌 저들보다 가볍다고 특별히 석방하는 것입니까?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 이의 형편이 이와 같을 뿐이다 하였다. 헌가는 악현의 하나이다. 편종, 편경, 북을 실형에 걸어놓고 축, 악, 생, 우, 소, 적, 지, 부, 훈 등의 관현을 갖추어서 연주하는 것이다. 성조실록 128권 성종 12년 4월 8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사무대선 조관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채수 등이 후술의 자리에 가까이 있으면서 전선의 권리를 슬그머니 농락하여 감히 사정을 끼고 친척이나 친구들 가운데 용렬한 무리들을 뽑아들여 성사의 은혜를 희망하였으니 그 죄가 무거운데 중국의 사신이 온다고 하여 이들을 석방시키는 것이 어찌 마땅하겠습니까? 일이 잘 되고 잘못되는 것은 사람이 어지냐 어질지 못하느냐에 있는 것이요 신관이냐 구관이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중국의 사신을 지대하는 여러 가지 일은 본래부터 구례가 있어 해당 관사에서 이를 다스리고 유사에서 이를 행하는데 어찌 반드시 구관의 성질을 아야만이 능히 이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율에 의하여 죄를 주어 모람의 폐단을 막으소서니 어서야 이르기를 아침에 나의 뜻을 유시하였는데 경들은 이를 생각하지 않는가? 신관이 구관보다 못한 것은 필연의 일이다. 만약 지대의 이해를 잘못하게 되면 후회하더라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들에게 죄를 준들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이 때문에 경들이 가난한 것을 들어주지 않은 것이다. 경들이 이를 다시 생각해 보라 하고 평안도 관찰사 신정 평안도 절도사 이극균에게 하사하기를 천춘사는 예의에 의하여 호승국과 지금 추가하여 정하는 30명을 함께 의주의 유방군에서 뽑아보내도록 하라 하고 또 하사하기를 지금 사은사 윤필상이 북경에 가는 때에 도내에 무죄가 있는 수령 이원으로서 군사 300명을 거느리고 호송하여 요동에 이르게 하라. 또 절도사로 하여금 윤필상의 지위를 들어 정병 500명을 거느리고 반쯤 호송하였다가 돌아오게 하며 사신을 맞이할 때도 또한 이 예에 의하도록 하라 하였다. 전서는 관리를 선임하는 것이다. 성조실록 128권 성종 12년 4월 9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128권 성종 12년 4월 9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집이 박숙달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그게 생각하건대 승정원은 관직과 지위가 임금에게 친하고 가까워 온갖 일들이 이곳으로 모이는 바이니 이러한 직임에 있는 자는 마땅히 공사를 먼저 하고 사사로운 정은 뒤로 하기에 날마다 더욱 조심하여야 합니다. 지금 채수 등은 공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도리어 친척이나 친구들을 다투어 서로 청가하고 끌어들여 사사로운 은혜를 갖고자 하였으니 법으로 마땅히 징계하여야 할 바입니다. 그런데 하교하시기를 신관이 구관보다 못한 것은 필연의 일이다. 만약 지대하는 예를 잘못하게 되면 비록 후회하더라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들에게 죄를 준들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하셨는데 신등이 생각하건대 예전에 중국 사신이 왔을 때 구관 승지 김승경 노공필이 사건으로 파면되고 신관 승지 두 사람이 사신을 응대하는 여러 가지 일에 조금도 잘못된 바가 없었습니다. 이로써 보건대 사람의 어지냐 어지지 못하느냐는 데 있는 것이지 신관이냐 구관이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지금 채수 등은 죄가 김승경보다 더한데 중국 사신 때문에 특별히 석방하고 그 죄로 다스리지 않으시니 이것이 신등의 이해할 수 없는 점입니다. 대저 나라의 법이 한결같으면 백성들이 권성징악을 믿을 것이나 한번 흔들리면 요행을 바라는 무리들이 그 사이를 텀타 날뛰어 거리끼는 바가 없을 것이니
나라의 일이 장차 날로 잘못된 것입니다. 청컨대 법률에 의하여 주의를 결단하여 나라의 법을 바로잡았소서 하니 어서 이르기를 내가 윤호하지 아니함은 너희들의 말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중국의 사신이 오기 때문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128권 성종 12년 4월 9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김작 등도 또한 차자를 올려 승지 등의 주의를 논하니 어서에 이르기를 죄를 받은 자는 한 사람이 아니고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곤도를 행하여 법을 쓰는 것이다. 그러나 마땅히 다시 생각해보겠다 하였다. 최수 등이 아뢰기를 전자의 이경동이 승지가 되었을 적에 온인한 집안의 윤탄을 뽑아들였고 이 세좌가 승지였을 적에 삼촌청 인손을 뽑아들였고 노경필이 승지였을 적에 삼촌 아저씨 노호신을 뽑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신등이 망령되게 법적으로 상피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뽑아들였으니 신등이 실로 죄가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너구른 은혜를 입어 성상의 덕이 지극히 무거우나 다만 대간에서 주의를 논하여 청하기를 거치지 않으니 신등이 관직에 그대로 있기에 미안합니다. 피엄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그렇다면 경들이 알지 못하고 이를 한 것이 아니다. 이미 그 불가한 것을 알았다면 어찌 감히 이를 범하였는가. 각자 가서 대죄하라 하였다. 최수 등이 임금의 명령을 듣고 나아가니 지평 서교가와 사례기를 승지들의 사건은 공적으로 착오한 것도 아니요 사정이 없었던 것도 아니니 청컨대 율에 의하여 주의를 논하여 결단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와 같은 일은 비록 소신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할 수가 없을 터인데 하물며 내신이야 말을 못하겠는가. 대간의 말이 매우 옳다. 다만 중국의 사신을 접대할 때에 혹시라도 착오하는 일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하고 즉시 명하여 정승들에게 의논하게 하니 영의정정 장소는 의논하기를 성지들의 주에는 중하기 때문에 전에 의논하기를 계본에 의가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중국 사신이 나오는데 비록 전에 규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얘가 허술할 지경에 이를까 두렵습니다 하고 심현은 의논하기를 승지의 죄는 무겁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사신을 접대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신관 승질이 준비하기 어려울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전교하기를 지금 이미 밤이 깊었으니 날이 밝거든 마땅히 전교하겠다 하였다.